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최근에 그 EV 에비타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일부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영상을 한번 좀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바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EV 에비타 배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 EV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으로는 EV 나누기 에비타 배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IPO 하는 기업의 증권 신고서를 보면 이 비상장 기업이 희망 공모 가격 제한을 위해서 이 비상장 기업의 적정 시총이나 적정 주가를 산출해야 할 때, 또는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 산정을 위해서 그 기업의 그 밸류를 한번 점검을 해볼 때, 밸류에이션을 할 때, 그리고 그 M&A 관련된 언론 매체의 기사를 보면 기업 간 M&A에서 지분 거래 금액을 얼마로 정해야 되나 하고 따질 때,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표들 가운데 하나로 EV, 에비타 배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EV,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 우리가 기업 가치 또는 기업 총 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 내가 남의 간섭 없이 이 기업을 완전히 지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우리가 기업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이 기업을 완전히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데, 지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그 비용을 따져보면 그것이 바로 이 기업의 가치, 또 이 기업의 총 가치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째로는 내가 이 기업의 지분 100%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분을 100% 다 가져야 되죠. 자, 이것은 시가총액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필요하느냐? 이 회사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됩니다. 다 갚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자도 채권자의 권리로서 회사의 어떤 그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거든요. 예컨대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합병이나 분할이나 어떤 구조 조정을 할 때, 이때도 채권자가 그 채권자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빌려준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한다든지, 만기가 안 되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사의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모두 다 회사 돈으로 상환을 해버려야지 내가 남의 간섭 없이 이 기업을 완전히 지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그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은 뭘로 측정하냐면 순부채액, 순차입금이란 말하고 똑같은데요. 이 순부채액이라고 하는 이 금액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 순부채액, 순차입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사의 그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 빼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 상품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그 부채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빼버린 것, 그것이 순수한 부채액이다, 순차입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2를 합친 거, 시가총액하고 회사의 순부채액,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리가 EV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업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의 총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시가총액, 지분 100%의 가치에다가 그 기업의 순수한 부채액, 순부채액, 순차입금, 요거 두 개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의 예를 한번 보지요. 자, A사가 시가총액이 200억이다. 은행 대출로는 20억, 또 회사채로 빚으로 30억이 있고, 회사가 가진 현금 5억, 또 회사의 단기 금융 상품 가입한 거 5억 있다. 이러면 EV는 어떻게 되느냐? 자, 시가총액에다가 순부채액을 더하면 되니까
회사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부채가 20억, 30억, 50억이고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이 더해서 10억이니까 50에서 10을 빼면 순부채액은 40이다. 그러면 이 회사의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24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B사의 한번 경우를 볼까요? 자, B사 시총 200, 회사채 빚으로 10억, 현금이 50억이다. 이렇게 되면 이 B는 어떻게 되냐면 시총 200에다가 자, 순부채액이 마이너스 4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자 부담 부채는 10억밖에 안 되는데 현금을 50억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50을 빼면 순부채, 순수한 부채는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00과 마이너스 40을 계산하면 16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자, 순부채액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것은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보다도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V는 자, 시가총액에다가 순부채액을 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순부채액이 만약에 40억이다. 그러면 시총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순부채액을 이쪽에 좌변으로 이렇게 넘기면 자, 시총은 EV에서 순부채액 40억을 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순부채액이 마이너스 40이면 어떻게 됩니까? 즉, 회사의 그 이자 부담 부채보다도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0억이 더 많아서 순부채, 순수한 부채는 마이너스 40이다. 이러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EV에다가 40억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순부채액이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쪽에 좌변으로 넘기면 시가총액은 EV 더하기 40억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회사의 부채보다도 현금이 많을수록 시가총액은 더 커진다. 자, 이렇게 순부채액이 마이너스로 현금이 더 많으면 시총은 EV에다가 이 마이너스 순부채액만큼 이렇게 더해줘야 되니까 회사의 그 이자 부담 부채보다도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 현금이 더 많으면 시가총액은 그만큼 더 커진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비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7월 27일 날 제가 찍은 영상이 바로 에비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비타 또는 조정 에비타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게 7월 27일 날 찍어서 업로드 시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영업이익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회계상의 이익입니다.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지 않은 큰 비용도 다 포함을 시켜서 산출하는 게 그 회계상의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영업 활동에서 회사가 창출한 현금 흐름, 즉 현금이익, 현금을 기준으로 한 이익,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 회사가 창출한 그 현금 흐름의 그 크기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추정해 볼 수는 없을까 했을 때 바로 이 에비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비타는 이 영업이익에다가 유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를 더한 겁니다. 이 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그 비현금 지출 비용이거든요. 기업의 그 비현금 지출 비용 중에서 아마 일반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제일 좀 비중이 큰 게, 금액이 큰 게 이 상각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다가 유무형 자산의 상각비를 더해주면 이 회사의 대략적인 영업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자산 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일반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각비 중에서도 이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감가상각비 금액이 이제 제일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에비타는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된다. 이 감가상각비 안에는 무형자산 상각비도 포함을 시킨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건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건 뭐 그렇게 개념적으로 뭐 큰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참고사항 이것은 뭐 오늘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리스 회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이것까지 설명하면 좀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요것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EV, EBITDA 배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EV 나누기 EBITDA 배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총 가치, 그러니까 EV라고 하는 것이 EBITDA, 즉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창출 능력의 몇 배나 되는가. 이 회사의 총 가치가 EBITDA, 회사의 영업 그 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의 몇 배나 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사가 자 EV가 240억이다. EBITDA가 40억이다. 그러면 EV, EBITDA 배수는 240 나누기 40하면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상장기업 A사가 있습니다. 이 상장기업 A사의 EV, EBITDA 배수를 적용해서 비상장 기업인 B사의 적정 시총과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A와 B는 자, 유사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유사 기업 간의 지표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A사의 EV, EBITDA 배수는 6이다.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비상장 B사. 자, EBITDA 구할 수 있죠.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EBITDA를 구했더니 EBITDA가 50억이더라. 그러면 A사의 EV, EBITDA 배수 6을 적용하면 50 곱하기 6을 하면 B사의 EV는 300억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V 300억은 시총 더하기 순부채다. 이 B사의 순부채, B사가 가진 그 이자 부담 부채에서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을 뺐더니 이 순부채는 30억이더라. 그러면 300은 시총 더하기 30이다. 그래서 시총은 27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B사의 발행 주식 수는 100만 주다. 그러면 시총 270 나누기 100만 주를 하면 이 B사의 주당 적정 주가는 27,000원이다.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IPO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EV, EBITDA라고 하는 지표를 선택을 해서 상장되어 있는 그 비교 기업들의 EV, EBITDA 배수를 적용해서 그 비상장 기업의 적정 시총과 주당 적정 가격을 구해서 거기서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공모 희망 가격을 산정할 수도 있고요. 또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한번 열심히 보십시오. 리포트를 열심히 보면 어떤 기업을 그 밸류에이션에서 TP,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를 애널리스트가 제시를 할 때도 그 EV, EBITDA 배수 다른 기업과의 죄송합니다. 다른 기업과의 그 EV, EBITDA를 비교를 해서 이 기업의 어떤 적정한 기업 가치,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M&A를 할 때 이 기업을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을 따질 때도 그 이 업종의 EV, EBITDA 배수를 매수하려고 하는 기업에 적용시켜서 이 회사의 지분 100% 가치가 얼마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는 지분은 70%니까 얼마고 거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절히 곁들이면 얼마에 살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산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EV, EBITDA에 대한 문의가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7월 27일 날 제가 촬영한 그 EBITDA에 대한 내용도 안 보셨으면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